1번 문제 봅시다. 회계 변경, 오류 수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는 회계 정책을 다른 회계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맞죠? 외상 매출금의 비중이 낮아서 중요성 판단에 따라서 대손해계 처리를 직접 차감법으로 해오는 기업이 외상 매출금의 비중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대손해계 처리를 충당금 설정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회계 변경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래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게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기업회 기준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닌 거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원가 무형에서 재평가 무형으로 회계 정책을 최초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원래 정책의 변경은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원래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쓰는 거 맞죠? 소급 적용한다 맞아요. 그죠? 그런데 단 예외가 있어요. 단 유형자산을 원가법으로 사용하다가 재평가법으로 적용을 했을 때 최초 사업연도에는 전진법을 씁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만 그래. 유형자산의 재평가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유형자산이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정책을 최초로 변경했을 때는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진법을 쓴다고요. 전진법을. 얘만 그래요. 3번에 틀렸습니다. 회계 변경이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아니면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추정의 변경으로 보겠죠. 정책의 변경은 무조건 법에서 법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머지가 다 추정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 회계 변경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나 재무성과나 재무상태에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전기 오류 수정이익은 중요한 오류일지라도 단기 순이익에 반영한다. 중요한 오류는 어디에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잉여금 청구계산서에 반영한다고 그랬죠? 단기 순이익에 반영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틀렸고요. 재정적 예산할 때 수요일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수요일치를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고요.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장 가능한 이른 회계 기간에 반영한다.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그쵸? 소급법을 적용했을 땐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가장 이른 회계 기간에 재무제표를 즉 재무상태표를 수정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고요. 3번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대손의 추정 맞죠? 내용연수 잔존가치 변경하는 거 다 추정의 변경 맞습니다. 근데 2번에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한다. 이 법에서 법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건 뭐죠? 정책의 변경입니다.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정책의 변경이고요.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이 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는 회계 정책을 다른 회계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맞죠?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도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내용연수 잔존가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라고 그랬고요. 4번에 뭐가 틀리나 볼까요? 이게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면 뭘로 본다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4번에 틀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이 발견되었다. 그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2번, 3번, 4번을 잘 봐. 2번은 부가세 수금을 미지입금으로 계정 과목을 잘못 분리한 거죠. 근데 부채지. 부가세 수금도 부채고 미지입금도 부채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부가세 예수금을 미지입금으로 잘못 분류를 했어요. 근데 부채로 분류를 했긴 했죠, 그쵸?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건 뭐죠? 장기 차입금 비유동부채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죠. 분류를 안 했을 뿐이지 부채는 맞죠, 그쵸? 네, 얘도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접대비를 기부금으로 분류를 했대요. 접대비 비용이죠. 기부금도 비용이죠. 계정 과목이 잘못됐을 뿐이지 이익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2번, 3번, 4번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입니다. 근데 1번에 기초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을 했대. 여러분
옆에다 메모 한번 해볼까? 기초재고자산 과대계산 화살 표시하시고 매출원가 과대. 기초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됐으니까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고요. 매출원가 과대계상됐으니까는 이익은 줄어드는 거죠. 이익은 감소된다. 당기순이익에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성격의 답은 하나는 1번입니다. 1번. 4번 문제를 한번 보자. 1월 1일에 취득한 내용연수 5년의 기회장치를 10만원 정률법으로 생각해 오던 중 1월 1일에 정예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예법으로 변경하는 거니까 이거 뭐죠? 추정의 변경이에요. 추정의 변경. 취득한 기회장치의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잔존가치는 없으며 상각률이 40%이다. 회계 변경으로 인했을 때 2003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자, 여기 잠깐만 일단 무슨 법에서 무슨 법으로 변경했다고 나와 있어요? 정률법. 자, 2001년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에 뭘 사왔어요? 기계장치를 사왔어요. 기계장치 10만원. 여기 현금 10만원. 2001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가 잠깐만 볼래요?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무슨 법을 썼다고 그랬지? 정률법을 썼대요. 정률법을 썼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정률법 공식이 여러분 정률법 공식이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돼요. 대입 한번 해볼까요? 취득원가 얼마예요? 10만원 마이너스 누계액은 없죠? 처음이니까 40%라고 나와있지? 정률은 40%라고 나와있어요. 얼마로 계산이 되니? 4만원 감가상각비 4만원 여기도 4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봐요. 두 번째 2002년 12월 31일에 똑같이 감가상각비 해야 돼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무슨 법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정률법으로. 여기 대입 한번 해볼게. 10만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4만원 있죠? 이때는 0이었지만 이때는 4만원 있잖아, 그지? 4만원 곱하기 40%입니다. 6만원에서 40%가 24,000원 나오죠? 차라리 감가상각비가 24,0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24,000원 이렇게 분결을 했습니다. 됐니? 그리고 나서 2003년 몇 월 며칠에 변경을 했다고 했어요? 1월 1일에 정액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월 1일에 정액법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정체의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추정의 변경이란 말이에요. 추정의 변경은 무슨 법을 쓰라고 그랬지? 전진법 쓰라고 그랬어요.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음이 요때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니? 라고 이걸 물은 거야. 차근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법으로 하라고 그랬냐면 정액법으로 변경을 했으니까 정액법 공식을 써볼게요.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예요. 그죠?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입니다. 내용연수가 처음에 몇 년이에요? 내용연수 5년이라고 나와있지? 근데 얘들아 여기 봐봐. 이미 몇 년 지났어? 1년. 네? 2년이 지났지, 그치? 몇 년 남았어요? 3년. 3년분에 취득원가 10만원 들어가면 안 된다. 얘들아 여기 봐봐. 10만원에서 얼마 감가상각했어요? 4만원. 여기서 얼마? 24,000원. 토탈 64,000원 감가상각했죠? 10만원에서 64,000원 감가상각했으니까 36,000원이 취득원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12,000원. 감가상각비는 12,000원이 되겠죠. 감가상각비도 12,000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취득했을 때 정률법으로 했고요. 그 다음 년도에도 정률법을 했어요. 그리고 1월 1일에 무슨 법으로 변경을 했다고 그랬어? 정액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법에서 법으로 바꿨지만 이건 뭐라고 그랬어? 추정의 변경이 된다고 그랬죠? 전진법을 써라. 그러면 내용 연습은 지금과 마이너스 잔존가치예요. 전진법이니까 지금 시점 이후만 보면 되는 거야. 과거는 묻지 않겠다고요. 지금 시점 이후에 몇 년 남았어요? 3년. 지금과는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에서 이미 과거 거는 빼야 되잖아요. 그죠?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64,000원 빼주면 36,000원이 남아요. 잔존가치는 없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12,0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저게 추정의 변경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문제를 여기 잘 봐요. 지금 이 문제를 정책의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정책의 변경. 자, 볼까? 잘 봐요. 1월 1일에 분계 똑같아요. 기계장치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아, 잠깐만. 얘는 요 시점에서, 여기 봐요. 요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요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12월 31일, 기계장치는 10만원이고요. 마이너스 감가상각 무게액이 얼마예요? 두 개 뒤에서 얼마예요? 64,000원. 그러면 36,000원이 되는 거지, 그치? 요 시점에서 12월 31일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기계장치가 얼마가 돼요? 10만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무게액은 얼마예요? 12,000원 더해주면 76,000원. 그래서 이제 얼마가 되는 거지? 24,000원.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재무제표를 수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한번. 과거에 재무제표를 수정 안 했죠? 그쵸?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소급법을 한번 해볼게요. 소급법. 잘 봐. 1월 1일에 차면의 기계장치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가 4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4만원. 그 다음 년도 12월 31일에도 감가상각비가 4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무계액이 4만원. 자, 요 시점에 12월 31일 재무상태표를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기계장치는 10만원이고요. 마이너스 감가상각 무계액이 알았어요. 알겠어. 뒤통수가 따가워요. 얘가 4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지? 24,000원. 24,000원. 두 개 뒤에서 64,000원. 그래서 이거 얼마야? 36,000원이 됐었지. 자, 그리고 나서 1월 1일에 변경을 했어요. 이거 소급법을 한번 해보자고요. 소급법을 한번 해보자고요. 두 번 하고 변경했잖아, 그치? 소급법을 하면 이 재무상태표를 1월 1일 날짜로 다시 작성을 해줘야 된다고요. 다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고요. 얘는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전진법은 과거는 과거 그대로 같이, 그치? 얘는 안 했는데 얘는 변경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기계장치 10만원이고요. 마이너스 감가상각 무계액이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정액법으로 하면 요거를 여기 잠깐만 거기에 들어봐요. 과거에 한 거를 요걸 수정을 해줘야 돼. 정액법으로 하면 여기다 써볼게. 처음부터 정액법이라고 그랬지? 내용에서 5년분의 10만원 마이너스 0. 그럼 얼마씩 나와요? 2만원. 그럼 내 손가락 봐. 이때도 얼마? 2만원. 이때도 얼마? 2만원. 다시 한번 이때 얼마? 2만원. 이때 2만원. 합이 4만원. 4만원이 되죠. 얘가 4만원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6만원 나오는 거야. 이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소급 적용해서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아까 정액법 얘는 3년분의 그랬지, 그치? 얘는 3년이라고 그랬죠? 지나간 건 인정해주니까 남은 거 갖고만 해주면 돼요. 3년분의 이렇게 들어갔어요. 36,000원 마이너스 0, 그치? 근데 소급법은 처음부터 정액법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액법을 하면 내용에서 5년분의 10만원 마이너스 0에서 2만원이 나오는 거지? 이때 얼마?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이때 얼마? 2만원. 이때도 2만원. 합이 얼마? 4만원. 그러니까 이거 4만원이 나와요. 그러려니까 분계가 하나 더 나온다고요. 분계가 하나 더 나와야 돼. 여기 봐. 감가상각 무계액이 64,000원에서 4만원으로 쪼그라들었지, 그치? 차변에 감가상각 무계액. 얼마 쪼그라들었어요? 24,000원. 그치? 대변에 얘는 오류가 아니지? 오류가 아니죠?
정책의 변경이죠. 그치? 이럴 때 회계 변경 누적 효과라는 거 있어요. 회계 변경 누적 효과. 금액은 24,000원. 그래서 이 회계 변경 누적 효과는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돼요.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31일에 감가 상각비 다시 얼마? 매년 똑같이 얼마예요? 2만 원. 대변에 얼마가 되는 거야? 감가 상당금액이 얼마일까요? 2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분기가 하나 더 나와야 되고요. 여기 다시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과거에 재무제표 수정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대로 인정해줬지. 그리고 지금부터 그냥 정액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얘를 수정을 해줘야 돼. 정액법으로다가. 이건 무슨 법으로 한 거예요? 정률법. 정률법을 뭘로다가 정액법으로. 이렇게 수정 분계가 하나가 더 나온다. 이게 수급법이다. 근데 우리 감가상각방법은 전진법을 써요? 수급법을 써요? 진짜로는? 전진법. 이건 내가 그냥 두 예로 더 설명을 해드린 것 뿐입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자,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용산 회계법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담당 공인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다같이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2억 원 나와 있어요. 2억 원에서 자, 외부감사인이 발견한 사항을 봤더니 화재보험료 1년치를 선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였고요.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선급 비용이 5천만 원인데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맞니? 선급 비용 분계 어떻게 해요? 선급 비용 분계는 차변에 이렇게 하죠. 차변에 선급 비용, 대변에 보험료.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고 비용이 줄어들어야 해서 결국은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내가 표현하는 말 천천히 보험료 중에는 그죠? 1년치 선급한 게 있어요. 선급 보험료가 5천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선급 비용 대변에 보험료 이렇게 분계를 해서 자산 늘어나고 비용 줄어들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지. 근데 이걸 안 했으니까 이익을 늘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2억 원이고요. 5천만 원 이익 늘려서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이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자, 위험자산의 측정 기준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하였다. 그럼 수정의 변경이에요? 오류 수정이에요? 관련 법규예요? 정책의 변경이에요?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정책의 변경. 답은 2번입니다. 8번의 답은 2번 정책의 변경.